그것이 알고 싶수다 제작진 앞으로 걸려온 한 전화. 제보자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친구가 몸도 건강하고 관리도 꾸준히 하던 친구인데 낚시를 가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하던 차에 친구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의식불명이라고. 의식불명. 신경계에 손상을 입어 외부 환경의 자극에 의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의식불명은 주로 두부 손상이나 종양, 감염과 같은 질환, 독소 침입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제보자의 친구는 어떤 이유로 의식불명과 같은 중태에 빠진 걸까요? 저희는 그 실마리를 잡기 위해 제보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굳은 얼굴로 제작진을 맞이한 제보자. 그는 제작진에게 피해자가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도 헬스도 많이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고 그러거든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서 늘 자랑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니까 이건 보통 문제는 아닐 거다, 이런 판단이 선 거죠. 그는 제작진에게 친구가 마지막으로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바로 전에 친구가 문자 한 통 왔거든요. 낚시 간다고. 선상 낚시를 간다며 즐거워하던 피해자.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제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은 낚싯배에서 사고가 났다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동행했던 선주는 배에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있던 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배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낚시만 잘하고 갔지. 선주도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낚싯배에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진술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답답한 거죠. 그럼 배에서 내려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어디 다른 것도 안 들리고 바로 숙소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이 CCTV를 돌려본 결과 피해자는 실제로 낚시를 마치고 곧바로 숙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장소도 역시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주와의 인터뷰 중 제작진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보고 한 마리를 잡았어요. 보고가 가끔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위험하니까 놓아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놓아줬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몸을 진짜 많이 챙기는 친구예요. 몸에 좋다는 건 막 찾아먹는 편이고 요리도 잘해서 웬만한 재료는 직접 손질해서 먹고 그러거든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요리도 곧잘 한다던 피해자의 성향과 낚시를 나갔던 그날 보거를 잡았다던 정황. 제작진은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이어줄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숙소가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보거를 잡아왔다고 손질할 줄 안다면서 같이 먹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위험해서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럼 혼자 먹겠다고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보거. 과거부터 고급 식재료로 여겨져 왔으며 현재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생선이지만 그 안에는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 맹독성으로 알려진 청산가리보다 무려 약 1000배 이상 치명적으로 알려진 독소인데요. 보거의 종류마다 이 독소의 함유량이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식용이 아닌 맹독성 보거를
구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식용이 가능한 보고의 경우에도 알, 간, 내장, 껍질 등의 테트로도톡신이 들어있어 일반인이 조리에 섭취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고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 정상가리의 약 1250배 정도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보고독은 열에 강해서 보통 가열조리로는 보고독인 테트로톡신이 파괴되지도 않고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사람의 감각으로는 이걸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보고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30분에서 6시간 안에 급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이고, 더 큰 문제는 아직 해독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보고의 독성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는 보고를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보고조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혼자서 보고를 섭취했다고 해도 그 장소는 게스트하우스였고 또 다른 손님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의문 또한 보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는 손질 자체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요리를 오래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주방을 쓰고 싶었는데 주방을 혼자 계속 쓰시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식사하고 늦게까지 놀고 그랬죠. 돌아오니까 안 보이셔서 다들 식사하고 잠드셨나 보다 그렇게 지나간 거죠. 제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의 의견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고를 손질해 섭취했고 급성으로 퍼지는 독 특성상 주변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 결국 의식불명이라는 중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보고독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독인데 피해자가 낚시를 가서 보고를 잡은 것이 늦은 봄이었잖아요. 봄에서 여름 때가 보고의 산란기이고 이 기간이 테트로도톡신의 독성이 가장 강할 때거든요. 여기서 특히 독성이 강한 알이나 내장까지 섭취했다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는 이미 보고독에 의한 여러 사고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불명, 사망, 중독 등. 보고를 섭취해 중태에 빠지거나 유명을 달리하는 일은 여전히 매해 일어나고 있고 사고 원인의 공통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조리한 보고를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보고 조리와 섭취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 사람 모두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